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시가총액에 대해서 개념이랑 어떤 뜻인지,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주식을 판단할 때 시총을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이제 라이브를 할 때 시청자분께서 시가총액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경우에 또 싸고 어떤 경우에 비싼지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또 이런 질문도 있어가지고 마침 제가 이제 과거에 뭐 맥디 아니면 RSI 관련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시가총액에 대한 관련 영상은 제가 따로 안 올려서 이참에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그러니까 주가 한 주에 이제 얼마인지 이제 그 주가랑 그 이제 기업의 주식 수량이 어느 정도 발행됐는지 이걸 이제 곱한 값이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뭐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 100만 주 이렇게 하고 주가가 뭐 1000엔이다. 이러면은 시총은 10억엔. 이렇게 되는 거죠. 간혹가다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주가가 이제 높으면은 시가총액도 큰 거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가가 높다고 무조건 그 회사 규모가 이제 큰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그 발행 주식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가가 높아도 발행 주식수 자체가 이제 낮으면은 시총 자체는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만으로 회사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코인도 똑같은데 코인도 똑같음. 코인이랑 이제 가상화폐 이제 말인데, 가상화폐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초보자분들은 단순히 코인이 높으면은 코인 가치가 높고, 코인이 낮으면은 코인 시총 자체가 낮은 걸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인도 똑같아요. 코인 가격이 높다 해서 무조건 그 이제 코인이 규모가 이제 큰다는 거 아니고, 단순히 그 이제 시가총액이죠. 코인도 똑같이 이제 발행 주식 있기 때문에, 발행 그 수량이 있기 때문에, 발행 수량이랑 그 코인의 가격 해가지고 이제 또 시총이 정해지는 거겠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주가, 그러니까 코인으로 말한 코인 가격 자체가 높지만은 발행 주식 수도 또 굉장히 나름 또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총이 높은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총이 낮은 메리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시총이 낮으면 어떤 메리트? 이건 제가 이제 주로 저는 항상 시총이 낮은 종목들만 사는데 이건 이제 어떤 메리트가 있냐? 첫 번째로 이제 가격이 싸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확률이 높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이제 인수, 뭐 M&A나 아니면은 뭐 TOB 이런 이제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를 뭐 주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 자체를 매수할 때 가격이 이제 싸니까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을 얹혀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싸다 보면은 애초에 가격 자체가 낮다 보니까 주로 다른 기업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살 때 그 프리미엄을 얹혀서 이렇게 사는 확률이 높아서 주가가 이제 오르는 요소가 된다. 자, 다음은 이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함. 일단은 이제 시총이 낮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억엔 수주를 받았다. 이런 이제 호재가 떴을 때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이제 대기업이 20억엔짜리 수주를 받았다. 이런 이제 IR이 뜨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대기업들은 크게 호재로서 작용을 안 해요. 물론 이제 이것 자체는 호재지만은 워낙 시총 자체가 높고 그런 대기업한테는 20억엔이란 돈 자체가 그렇게 이제 큰 가치는 아니어서 그거 이제 이런 발표가 났다 해서 이것만으로 뭐 10% 오르고 이런 이제 주가 추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총이 뭐 30억엔밖에 안 된다. 30억엔밖에 안 되는 회사가 20억엔짜리 수수를 받았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거의 이제 상한가 확정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수수를 받아도 이렇게 이제 시총이 낮을수록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왜냐? 애초에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주 관련된 건데, 기본적으로 시총이 낮다는 거는 발행 주식수로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동주 자체로 이제 적게 되는데, 이제 부동주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 과거 영상을 보면은 부동주가 뭔지 이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부동주 자체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주주들이 이제 안 팔고 있는 그런 주식 수량이 있는데, 그거를 뺀 일반적으로 이제 유통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수량인데, 부동주 자체가 이제 적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프리미엄 가치가 붙는 거죠. 주식 수량이 이제 적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고 싶은 사람이 이제 많아지면은 적은 수량을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제 오르는 이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주가 적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메리트가 있는데, 일단 이제 제가 일단 일본에서 시총이 이제 높은 이제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간단하게 오늘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1위는 이제 토요타. 토요타는 이제 애초에 1위 자리를 이제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고, 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 뭐 소니, TNS, 그리고 니혼 덴신, 덴와, 그리고 파스토 리테이링, 유니크로죠. 리크루토, 닌텐도, 니혼 덴산, KDDI 다 뭐 들어보신 적, 일본에 이제 사시는 분이면 이제 당연히 이 10개는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회사들인데, 물론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뭐 토요타나 뭐 소프트뱅크, 뭐 소니 이런 거 다 들어보셨겠죠. 뭐 유니크로도 있고 이런데, 이런 이제 거대한 규모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안 삽니다. 왜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시총이 낮을수록 크게 딸 수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은 주로 이제 가격 변동이 많지도 않고, 뭐 여기서 호재가 떠봤자 그렇게 막 몇 프로, 몇십 프로 이렇게 따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제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자산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소형주 사기가 좀 꺼려진다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자산이 이제 적을 때는 웬만하면 시총이 낮은 종목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투자 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예로 이렇게 이제 하나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데, 조조타운이라는 이제 인터넷 의류 이제 판매를 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이 종목도 상장 이후에 거의 그러니까 60배에서 한 80배 사이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저점 대비는 아마 80배 정도 올랐을 텐데,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애초에 한 80엔 정도 됐던 게, 80엔도 안 됐던 게 한 4,000엔 이상으로 이렇게 간 주가인데, 지금 이제 조조 같은 경우에 시총이 한 1조엔 정도 돼요. 대략 1조엔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애초에 이제 상장 뭐 후 저점은 대략 이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됐었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100억에서 200억엔 시총이 1조엔까지 이렇게 올랐다. 이런 예시인데, 시총이 낮을수록 이렇게 오르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메리트죠. 반대로 애초에 시작 시점이 1조엔이었다면은 당연히 이게 막 100조엔, 200조엔까지 되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겠죠. 그래서 애초에 성장하기 전,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이미 이렇게 커진 상태가 아니고 그 전에 성장하기 전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물론 이거 어렵죠. 이런 거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한 번 이제 맞아 떨어졌을 때 큰 폭으로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떻게 시총을 판단하냐, 이 부분인데, 일단은 그 회사가 시총이 낮은지 높은지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 PER, PBR 같은 지표가 있잖아요. PER, PBR은 워낙 이제 유명한 지표인데,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그 회사 자체가 과열돼 있는지 아니면은 저평가돼 있는지 대략적으로 수치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거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이 두 개 이제 지표나 아니면 다른 지표를 통해서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수많은 그런 이제 판단 요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거의 참고를 안 해요. 참고를 안 하고 제가 이제 다음에 언급드리는 요소들을 판단하는데, 일단 이제 이런 수치 위주로 판단하는 걸 제가 왜 싫어하냐면은 일단은 이 수치대로 되는 케이스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이제 참고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은 수치대로 제대로 된다면은 회계사나 아니면 경제학 그런 박사들 이런 분들이 주식을 하면은 아마 곧
금방 억만장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해도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이 수치로 정확히 판단하는 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단 동종 업계의 실적 그리고 잠재력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판단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제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종 업계가 어떤 실적을 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동종 이제 회사 같은 업계에 있는 그 라이벌 회사의 그 실적이나 아니면 그 잠재력 같은 걸 통해서 이 회사 시총이 거기에 비해서 낮은지 높은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투자한 트윈버드 이제 백신 냉동고 관련해서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이와타니 산업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도 백신 냉동고에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이랑 예를 들어 이 기업이랑 시총을 따져보는 거죠. 당시 트윈버드는 100억엔도 안 됐어요. 100억엔도 안 되는 굉장히 소규모 기업이었고 이와타니 산업은 거의 지금 시총 기준으로 한 4천억엔 되는 그래도 뭐 중견 기업 정도 되는 이제 규모인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단순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4천억엔 규모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소규모 자체 기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감이 드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기술력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트윈버드가 만드는 냉동고는 기술력이 어떠냐? 이제 찾아보면은 이와타니 못지않게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제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시총이 낮을 수가 없다. 앞으로 이제 무조건 백신은 유통이 되고 점차 이렇게 시장을 확보할 텐데 시총이 100억엔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점점 그 시총에 대한 낮고 이제 높고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수치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우종 아니면은 미쓰이 상선 일본에서 이제 유명한 그 해운 관련 이제 기업들인데 이런 것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일본 우종이랑 미쓰이 상선 이 실적을 이제 두 개 비교해보고 매출이나 아니면 뭐 영업이익 이런 거 이제 비교해보고 시총 괴리가 얼마나 있는지.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막상 이제 찾아봤을 때 예를 들어 매출은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비슷한 수준인데 시총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왜 거기서 차이점이 발생하고 앞으로 성장성 감안했을 때 그 차이점은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상하다 하면은 낮은 쪽을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동종업계 이거 비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려면은 당연하지만 거의 계속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업종 특징 이것도 이제 저는 감안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뭐 건설 그리고 예를 들면 DX 관련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시총이 낮으면은 기본적으로 찬스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안건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되면은 금방 몇십억엔, 몇백억엔 이렇게 쌓일 수 있는 분야거든요. 또 건설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수주를 받으면은 굉장히 큰 안건을 받을 수 있죠. 또 DX 최근에 이제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는 뭐 IT화 하는 이제 분야에서 이런 IT 분야도 굉장히 비용이 또 안 드는 분야여서 이것도 일종의 시총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분야들이 많은데 이런 것 중에서 시총이 낮은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찬스를 발굴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져요. 물론 이제 다 이제 그런 찬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설이나 부동산 아시다시피 안 되는 또 그 기업들은 거의 파산 직전에 그런 기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실력이 또 탄탄하면서 성장률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굴해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업종을 보고 이런 분야인대로 시총이 낮다. 그럼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평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업종을 토대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런 이제 방법도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시총이 뭐 200억엔 저는 이제 100억엔 미만이지만 200억엔 미만이면 낮다. 기본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어요. 회사 가치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감을 통해서 이제 감도 중요.
내가 이제 여러 토대로 봤을 때, 이 회사가 낮은지 높은지 감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DX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투자한 종목인데, 이제 DX 관련해서 스스요시마트 제가 이제 이걸 투자하고 여기서 이제 크게 땄는데, 이건 이제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단순히 제가 이제 DX니까 싸서 이거보다도 그 이제 사업 내용을 봤을 때 국책이었잖아요. 완전히 나라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더구나 뭐 탈도장이라든지 최근 탈도장 관련해서 뭐 추진을 한다던가, 아니면 업무 효율화, 업무 자동화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이런 걸 통해서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봤을 때 시총이 낮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동종업계 실적, 스요시마트랑 비슷한 뭐 에코미크 같은 이제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이랑 비교해 봤을 때로 시총이 낮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100억엔도 안 되는 시총? 그러면은 찬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내가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분석하다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낮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쌓아온 그런 경험이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걸 이제 토대로 내가 이제 시총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PER, PBR 같은 뭐 어떤 계산식, 곱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 해서 이 시총이 얼마고 이론적 주가는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토대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주식은 실전이거든요. 이런 이제 토대로 하는 것들은 주로 말하는 이제 경제 애널리스트나 TV에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는 거고, 실전이 이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감이라는 거는 이제 경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여러분 이제 쇼핑할 때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 이제 뭐 야채 고를 때, 아니면 과자 같은 거 고를 때 이제 가격만 딱 봐도 이제 대충 싼지 높은지 이 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당근이 이제 하나에 뭐 5,000원이다 이러면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당근 하나에 5,000원? 그러니까 이런 딱 그 느낌이 있잖아요. 딱 들었을 때 이게 싸다 높다. 주식도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게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생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뭐 주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종목을 찾아보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왜 항상 시총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항상 시총부터 보고 이렇게 종목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